현대 투싼 풀체인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차는 현대 투싼 풀체인지입니다. 여기 지금 차가 있다고 해서 밤 10시에 급하게 뛰어왔는데요, 이 투싼 풀체인지 지금 제가 살펴봤을 때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이름 빼고 모든 게 다 바뀌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고, 이 급에 이게 들어간다고? 라는 놀라운 부분도 있었고, 심지어는 현대차 그룹 최초로 들어가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대 투싼 풀체인지 어떻게 바뀐지 끝까지 살펴보시죠. 여러분, 투싼은 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현대차 전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 바로 투싼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현대차는 아반떼가 제일 잘 팔리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반떼가 제일 잘 팔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판매량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반떼가 한 38,000대 정도 팔렸고, 투싼이 한 26,000대 정도 판매됐으니까 사실상 판매량이 한 12,000대 정도 차이 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랜저라든지 산타페, 팰리세이드까지도 이 투싼보다 잘 팔리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유럽에서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에 총 26만 7천 대 정도를 팔았는데 투싼이 6만 대가 팔렸습니다. 전체 판매량의 22%가 투싼이고요. 미국에서는 현대차가 올 상반기에 43만 9천 대를 팔았습니다. 그 중에서 투싼은 11만 3천 대가 팔렸어요. 25%가 투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전체 판매량의 거의 4분의 1 정도가 투싼이다. 그래서 투싼은 이 현대차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모든 차종 중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 랭크 톱 10에 들어간, 작년 기준으로 7위를 한 게 바로 투싼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투싼은 현대차가 가장 신경 써서 가장 좋은 상품성을 갖추고 만들어야만 되는 차입니다. 현대차의 사운이 걸린 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투싼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자, 지금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박시한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네모네모한 그런 디자인, 각진 디자인으로 바뀐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팔고 있는 현행 투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선형의 라인을 갖고 있었죠. 소나타라든지 투싼에 적용됐던 디자인은 곡선을 굉장히 강조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타페부터 해서 팰리세이드, 넥소, 그리고 이번 투싼까지 이 현대차의 새로운 SUV들은 이렇게 각진 디자인을 현대차 SUV의 새로운 패밀리 룩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이렇게 각진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일단 차가 조금 더 당당해 보이고 뭔가 모험적인 느낌, 러기드한 느낌, 이런 것들을 주게 되니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차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조금 더 당당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차를 박스 형태로 디자인하게 되면 이 안에 공간을 극대화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사각형 그리고 직육면체 스타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직사각형으로 세우면 용적률을 꽉꽉꽉꽉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이 투싼 같은 경우도 크기 대비해서 가장 넓은 공간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또 장점이 있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차가 좀 투박하네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장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면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면 디자인에서 가장 놀란 부분은 투싼에 클램쉘 후드가 들었습니다. 지금 파팅 라인을 보세요. 지금 파팅 라인이 쭉에서 이어져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쪽까지 이렇게 파팅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닛이 열렸을 때 이 윗부분 전체가 열리는 이런 클램쉘 후드 타입의 보닛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라면 보닛 위에 파팅 라인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윗부분만 보닛이 열리게 되는데, 투싼은 이 윗면 전체가 들어 올려지는 그런 클램쉘 후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지금 제네시스 G90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자동차를 제외하고 클램쉘 후드를 적용한 자동차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투싼에 이렇게 적용된 거 굉장히 놀랍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사실 클램쉘 후드는 이만큼의 면적을 알루미늄 철판 하나로 그냥 퉁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아주 매끈해 보인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사실 그 장점을 제외하고는 장점이 그렇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 차체의 강성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보닛에 비해서 조립을 훨씬 더 꼼꼼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프레스 설비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장점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투싼에도 이 매끈한 디자인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클램쉘 후드를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고급차에만 적용된 보닛을 지금 준중형 SUV인 투싼에도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현대차가 현대제철 같은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클램쉘 후드를 적용하게 되면 이 옆쪽 팬더 부분하고의 갭을 맞추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이런 차체 성형 기술, 이런 것들이 정말 무리
불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클램쉘 후드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G90이나 현대 아이오닉 5, 해외로 가도 에스턴 마틴 DB11, 제규어 F타입 이런 자동차들에 밖에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클램쉘 후드의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닛이 여기까지 이렇게 감싸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굉장히 긁기 쉬운 위치까지 보닛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조금 잘못해서 콕 긁으면 이 보닛 전체를 교환해야 됩니다. 원래였으면 이 파트만 딱 떼서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보닛 전체를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이렇게까지 비싼 클램쉘 후드를 넣어줬으면 투싼 가격을 좀 많이 올리려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클램쉘 후드네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요, DRL과 헤드램프 부분이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보면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모듈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LED 램프가 기본으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요. 지금 이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DRL의 형태가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위장막이 파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 팰리세이드라든지 이런 최신의 현대차 SUV들처럼 이 수직의 DRL을 적용했을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직 양산까지 한참 남은 단계, 이 차는 굉장히 초창기의 프로토타입 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봤을 때 이 DRL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그냥 이런 배선 작업이라든지 가짜 램프를 그냥 적용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DRL이 이런 식으로 세로로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 수직형 램프가 이 좌우로 위치를 하게 되면서 차폭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줄 걸로 예상되기도 해요. 준중형 SUV인데 지금 크기를 봤을 때는 예전에 산타페 TM 같은 그런 차보다도 훨씬 더 큼직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전면에 이 팰리세이드라든지 산타페라든지 이런 차들이 위아래로 구멍을 크게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안쪽에 구멍을 뻥뻥 뚫어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안쪽으로 보면 이 위쪽에 이런 식으로 파팅 라인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디자인이 이 수평형으로 지나가는 이런 그릴 디자인, 우리가 팰리세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스타일의 디자인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냥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 같은 경우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엔진열을 충분히 대표해야 될 때는 이 구멍을 닫아놨다가 쿨링이 필요할 때는 에어 플랩을 열어서 공기가 통하게끔 하는 그런 액티브 에어 플랩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물론 자세한 거는 이 차가 조금 더 완성형이 되고 났을 때 알아볼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범퍼 하단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체 윗부분에 있는 카메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ADAS를 제공해 줄 걸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라이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은 기본적인 수준의 ADAS, 지금 현대차가 제공해 주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ADAS를 제공해 줄 거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네, 이제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되는 거, 현대차 그룹에서 최초로 적용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입니다. 와, 이 형상을 보세요. 지금 밑에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 사이드미러가 얹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면 지금 이 면 전체가 사이드미러예요. 보이시죠? 지금 우리가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라고 하면 폴스타 같은 자동차 아니면 샤오미라든지 이런 중국 자동차들에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투싼에도 이런 식으로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가 처음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네요. 와, 놀랍습니다. 일단 이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가 들어가게 되면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이드미러 크기를 키우지 않고도 보이는 면적을 더 많이 보이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투싼에 이 똑같은 사이즈의 사이드미러가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예전에는 이 테두리 이 안쪽 부분에만 미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파여져 있고 그 안쪽에 거울이 들어가 있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테두리 부분은 그냥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이었죠. 그런데 이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가 되면서는 이 유리를 이 가장자리 끝까지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여도 더 넓은 면적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훌륭한 기능을 가진 그런 사이드 미러가 이번에 투싼에 최초로 들어오게 됐네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지금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름 길쭉한 LED 방향지시등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 사이드 미러가 펴졌을 때 옆쪽 차한테 내가 지금 방향지시등을 켰다는 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가 들어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시야에서도 좋지만 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차세대의 사이드 미러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변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측면에서 지금 많은 부분을 알 수는 없지만요, 지금 이 차가 굉장히 사각사각하게 이 직육면체처럼 박스카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차가 너무 투박하고 둔해 보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전면 팬더라든지 아니면 후면 팬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빵빵하게 부풀려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밋밋한 박스형 자동차처럼 느껴지지 않게끔, 그냥 짐차처럼 느껴지지 않게끔, 이건 어쨌든 SUV니까 이런 식으로 면이 내려와서 여기서 확연하게 부풀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네요. 그래서 뒤쪽 팬더도 거의 이 한 뼘 정도 되는 영역이 부풀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툼하게 부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전면 팬더 같은 경우도 이쪽에 볼륨이 들어갔다가 이 바깥쪽으로 이게 더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제로 디자인이 나와보면 굉장히 사각형의 자동차지만 볼륨감이 있다, 근육질이 있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측면에서 투싼에 처음으로 들어온 기능이 있는데요. 이 도어 캐치 같은 경우, 제가 이걸 들춰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도어 캐치를 봤을 때 굉장히 매끈하거든요. 지금 이 도어 캐치가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의 물리적 도어 캐치가 아닙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플러시 타입의 도어 캐치가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이 도어 전체가 튀어나온 부분 없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매끈한 도어 형태를 가진 그런 플러시 타입 도어 캐치가 들어갔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아주 매끈하고 최신의 자동차 느낌이 확연하게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세요. 투싼에 이렇게까지 큰 휠이 들어간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큼직한 휠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23545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갔어요. 이 준중형 SUV에 20인치 타이어라니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 투싼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네요.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대구경의 휠을 준중형 SUV에 넣어준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자칫하면 이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이 너무 밋밋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휠이라든지 이 팬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디자인을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만들려고 노력한 부분들도 알 수 있네요. 어쨌든 20인치의 대구경 휠이 들어간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후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도 와, 지금 봤을 때 진짜 넓은 자동차로 느껴집니다. 이 정도로 폭이 넓다고? 지금 테일램프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 폭이 거의 이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투싼 중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폭이 넓은 그런 투싼으로 거듭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뒤쪽은 위장막이 굉장히 짙게 쳐져 있기 때문에 뭔가 디자인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 수 없지만요. 어쨌든 굉장히 폭이 넓은 자동차.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을 열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을 만한, 골프백이 그냥 가로로 거뜬히 들어갈 만한 그 정도의 이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지금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지금 수직으로 이 테일램프 형상이 생겨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데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는 방향지시등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현대차가 산타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자동차에도 이 방향지시등을 아래쪽에 달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위쪽에 방향지시등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아랫부분이 방향지시등일 것 같진 않고 이 윗부분이 방향지시등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물론 실제로 달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이 아래쪽이 방향지시등이면 지금 투싼의 방향지시등은 진짜 낮은 위치에 있어서 그것도 전구 타입으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안 보여도 너무 안 보인다, 진짜 안 보이는 것 중에 제일 안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쪽에 장착돼 있든 이쪽에 장착돼 있든 기존보다 높은 위치에 장착이 돼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LED로 장착이 될지 벌브로 장착이 될지는 지금 형태로 봐서는 알 수 없지만 꼭 LED 방향지시등이 들어가서 방향지시등 시인성이 좋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 프로토타입의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하이 포지션 스탑 램프 같은 경우도 사각형 형태로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아마 양산이 되면 하이 포지션 램프는 조금 더 길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이쪽에 카메라가 하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전자식 룸미러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단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360도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이 후방 카메라를 위한 카메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쪽 부분에 머플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싼은 이번에도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갖춘 자동차로 나오게 될 걸로 보여요. 네, 후면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도 한번 살펴보면요, 실내는 지금 이런 식으로 위장막이 다 덮여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봤을 때 핸들 뒤쪽으로 뭔가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중앙 부분은 살짝 조금 더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위치하지 않고 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 하나에 통합되어 있는 현대차의 차세대 OS 플레우스가 장착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HUD가 저쪽에 장착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실내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많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추정이라서 제가 요 이상 말씀드리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만 말씀드렸을 시트도 지금 이런 식으로 심플한 시트, 이 이전 세대 투싼처럼 조금 과감한 패턴의 그런 시트는 이제 조금 올드하다,
라고 현대차에서 느끼는 것 같고, 조금 더 심플한 스타일의 시트, 그리고 밝은 느낌의 시트, 이런 것들을 적용해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2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열 시트를 살펴봤을 때는 지금 1열 시트백 부분에 이런 식으로 뭔가 옷을 걸 수 있는 이런 옷걸이 같은 형태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지금 크기가 굉장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3열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고요. 지금 봤을 때는 4대 2대4 폴딩이 되는 시트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현대차에서 잘 하지 않는 이런 4대 2대4 폴딩을 적용해줬을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열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어요. 지금보다 이전 세대 산타페하고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무릎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사각형의 형태로 자동차를 만들고 썬루프도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굳이 산타페로 가지 않고 투싼으로 패밀리카를 운영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여유 있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투싼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 측면에서 정말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L 디젤 있죠? 1.6L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있습니다. 1.6L 터보 하이브리드도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는 1.6L 터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이 LPG를 빼고 모든 라인업을 갖춘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 기본적인 가솔린 모델, 그리고 유럽 시장에는 어쨌든 디젤 모델을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차의 TMED2라고 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 2.5L 터보 하이브리드가 적용된다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1.6L 터보 하이브리드에 P1 모터, 그러니까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에 모터를 하나 더 붙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P2 모터를 활용해서 이 P1, P2 시스템, 이 모터를 2개 장착한 그런 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됩니다. 물론 배기량은 2.5L 터보가 아니고 1.6L 터보일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1.6L 터보 하이브리드를 더 강화한 듀얼 모터의 새로운 차세대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도 기존 235마력에서 모터 하나가 더해진 만큼 더 강력한 출력을 발휘할 걸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현대기아의 이 하이브리드는 P1 모터, P2 모터, 그리고 엔진의 힘까지 모두 다 변속기로 때려 넣어서 이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1.6L 터보 하이브리드를 주행할 때 굉장히 강력한 출력을 즐길 수 있을 걸로 기대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당연히 도입을 할 텐데, 아마 우리나라에는 이번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투싼 풀체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위장막 모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투싼이라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정말 모든 면이 다 바뀐 자동차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실루엣 네모네모 해주고요. 클램쉘 후드 같은 것도 들어가고, 또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도 들어가죠.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투싼이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진짜 모든 걸 다 바꾼 자동차로 거듭나게 됐는데, 이 차 내년 2분기 혹은 3분기 정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현대차의 사운을 건 투싼이 앞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게 되는 이번 투싼 위장막 촬영이었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